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2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소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개헌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 하루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도 뭐 여러 가지로 바쁘게 지내다가 방송을 켰습니다. 요즘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뭐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약간 좀 뭐라 그러나, 약간 좀 무관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뭐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거기 이렇게 함몰이 되어버리면, 사실 지금 함몰이 돼봐야 뭐 뾰족한 수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힘을 모은다고 해갖고 뭐 어떻게 방향이 좀 클리어하게 정해지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오늘도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니키님, 토영쌤,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방송 잘 들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장수봉님, 오늘 방송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한태영 방송 25년 6월 19일 방송. 송원석 친한계만 쏙 빼놓고 친윤 지도부를 구성했다. 자, 이건 뭐 그럴 줄 알았지만 그래도 막상 이렇다 하니까 참 어이가 없긴 하네요. 자, 한동훈 뻔한데, 정말 돌아가는 상황 보면 뻔하거든요.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정말 안 봐도 비디오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대표를 나가야 될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분위기가 참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과 또 한 번의 그 건전한 토론. 우리가 뭐 지금은 뭐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놓고, 예, 딱 열어놓고 그렇게 하고 한번 건전한 토론을 갖다가 오늘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방송하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좀 적어주시고 채창에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너무 복잡해요. 이 패널들도 뭐 어버버 해갖고
말을 못해. 내 그분 심정을 이해하겠어. 이렇게 하자니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저게 걸리고 참 이게 뭐가 아구가 안 맞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동훈 지지하는 입장이 그렇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입장도 그런 거겠죠. 강사내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배로이코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한통령 식구들 안녕하세요. 네. 아, 그 배로이코님 그 종로에 사시지 않나요? 정치 1번지가 종로라고 그러던데 종로는 조용합니까? 정말. 제가 옛날에는 정치 1번지 그러면은 종로였잖아요. 그 종로에서 비중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얘기를 갖다 좀 풀어보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그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친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정말 이 친윤은요, 뭐 어떻게 좀 설명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친윤의 상황이라는 게 설명하기 힘든 상황인데, 제가 좀 이렇게 오늘 뉴스를 쭉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평범한 건데, 지금 상황에는 딱 맞는 설명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진리는 평범이다. 진리라는 게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게 다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이게 지금 연일 뉴스의 탑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트럼프, 이 3자 사이에 근데 이 얘기가 이제 뭐 왜 자꾸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트럼프가 그 전쟁을 갖다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란 대 미국의 전쟁으로 좀 끌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의 의도가 왜 굳이 되게 보면은 이제 대통령들이 자기가 짐을 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막 인벌브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해도 그냥 한 발 물러서 갖고 니네들끼리 해결해라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희한하게 트럼프는 가만 뭐 이스라엘이 뭐 전쟁을 갖다 테이크 오버해라 이렇게 얘기한 요청도 한 게 아닌데 그냥 지네들끼리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쿵짝쿵짝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와갖고 그 전쟁을 갖다가 지금 이란 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 대 미국의 전쟁으로 점점 끌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지금 실질적으로 공습하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이죠. 오늘도 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을 했다, 폭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좀 빠진 그런 상태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란과 트럼프의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이제 트럼프가 했는데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정말 전쟁을 할 거냐 이란하고 그랬더니 이란과의 전쟁은 지금 얘기 안 하겠다. 왜냐? 결정은 늘 마감 1초 전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 공격의 결정을 확실하게 하겠다. 지금은 얘기 안 한다. 전쟁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고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내일 어떻게 상황이 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늘 마감 1초 전. 그러니까 MBTI로 따지면 아주 왕피형인 게요. 끝까지 미루다가 그냥 막판에 왕창 결정하는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대적인 나라가 핵무기 갖는 게 괜찮나? 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되는 나라다. 그 다음에 하메네이가 이제 최고의 지도자죠. 이란의 행운을 빈다. 하지만 내가 인내심이 이미 바닥이 났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하메네이는 성전을 선포를 합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싸울 수가 없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누군 싸우기 싫어서 싸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겪었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우크라이나가 뭐 싸우기 싫어서 끝까지 안 싸웁니까? 싸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못 싸우는 거죠.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못 싸우는. 이란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란도 본인은 성전을 하고 싸우고 싶지만 그런데 이게 싸울 수 없는 상황이죠. 여력이 힘이 없고 그게 그냥 바닥이 났다. 뭐 오늘 미사일 뭐 50발 쐈다고 그러는데 그걸 또 그럼 내일 50발을 쏠 수 있느냐? 아니다. 미사일도 거의 동이 나간다. 싸울 무기가 없다. 쏘고 싶어도 쏠 수가 없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철철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자, 이걸 보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한동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우리가 트럼프가 굉장히 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획획 뒤집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뭐 하면서 춤도 췄다가 그 다음에 뭐 관세를 갖다 뭐 100%, 150%씩 막 때리고 정말 이해하지 못할 급기야는 그렇게 끼던 그런 사람까지 서로 일창붙고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갖고 그 테슬라 주가가 아마 뭐 14%인가 폭락하는 바람에 열받아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왜 이란은 미국을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는 미국을 두려워만 해야 될까요? 그냥 이유는 딱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힘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 한마디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 힘과 파워와 영향력.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한동훈 대표는 가장 중요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G7도 뭐 안 가려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한동훈이 G7을 가야 된다. 우리 국익에 그거는 위반된다. 이렇게 해갖고 어쨌든 가긴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에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을 갖다가 누군가가 두려워.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세력이 두려워한다든가, 민주당이 두려워한다든가, 뭐 친윤들이 두려워한다든가, 그렇진 않단 말이죠. 뭐 두려워한다거나 무서워한다거나, 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말은 그냥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특별히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는, 뭐 옳은 말을 하긴 뭐 한동훈 말 중에 옳지 않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옳은 말 하죠. 하지만 그걸 갖다가 그냥 받아두고만 안 받아두고만 받아두면 땡큐고 안 받아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이런 지금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히 이게 정치를 하거나 뭐 비즈니스 마찬가지긴 하지만 뭐를 하거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의 파괴력, 어떤 파워, 힘 이거를 확보하는 게 일단 먼저다. 그거 확보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고 어떤 거를 하고 그렇게 가야 돼. 이 트럼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거를 갖다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하얀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폭망하고 잿더미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국힘 얘기하는 거죠? 폭망하고 잿더미 때. 네. 오두방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상상 초월님, 송원석 지간지 그대로 언젠가 당할 겁니다. 정말 당하길 바라는데 지금 상황이 좀 안타까운 거죠. 지금 상황, 지금은 아직까지도 국힘에서 친윤, 송원석을 비롯한 친윤들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 때문에 또 계속 말이 많은데 지금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이재명이 뭐 상위 10%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15만 원은 받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 15만 원. 그다음에 일반 국민이 뭐야? 한 4,300만 정도 되는 일반 국민들은 25만 원. 그다음에 차상위 38명은 40만 원, 기초수급자 271만 명은 50만 명.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20조가 더 푸는데, 그럼 국가 채무가 어떻게 되냐? 1300조가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그냥 이거 소비용이라는 거예요. 4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쿠폰, 그러니까 익스파이어가 4개월인 거죠. 사용 안 하면 그냥 빵원이 돼버리는. 아니 뭐 이거 안 사용할 리가 있습니까? 뭘 하든 뭘 사 먹든 뭘 하든 누가 쓰겠죠. 근데 뭐 이 쿠폰의 특징은 옛날에는 뭐 이거 갖고 뭐 저축도 하고 은행에 예금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런 건 안 되고 무조건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쿠폰이라고 합니다. 뭐 소비라든 뭐 어차피 현금으로 소비할 거 많은데 마찬가지죠. 뭐. 자, 이거 갖고 지금 이거를요. 예를 들어서 뭐 주겠다는데 뭐 안 받을 뭐 본인이 안 받을 수는 있겠지. 뭐 거부할 수는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거나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참 이게 그 뭐 대통령 이재명이 대통령이었고 뭐 오늘 사실 저하고 점심을 먹은 분이 계시는데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는지 그분이 저한테 그분 굉장히 그 필리핀의 하이 클래스시거든요. 굉장히 부자시고 그리고 필리핀에서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좀 확고히 자리 잡은 그런 사람인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새 대통령, 새 대통령, 그리고 전 대통령, 윤 대통령, 새 대통령, 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필리핀 분들도 이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그다음에 전 대통령과 또 김건희도 알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부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시시콜콜이 물어보는 거 보고 그러니까 제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국의 상황이 세계적으로 이슈군 이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예, 하얀별님 어디든 자리를 꿰차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뭔가 힘이 있어야 뭐를 갖다가 할 텐데 이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쨌든 저도 동의합니다. 예, 어디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자리를 갖다가 국회의원으로 꿰찰 거냐, 아니면 서울시장으로 꿰찰 거냐, 당대표로 꿰찰 거냐, 아니면 그냥 1년 동안 그냥 잠수 타고 1년 후에 다시 등장할 거냐. 이렇게 크게 지금 네 가지 이슈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야멜리 국민을 공짜 좋아하게 만드는 나쁜 정책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왜 조금 안 좋으냐 하면 여러분 이 복지라는 건요. 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갖다가 주다가 안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땐 줬는데 한동훈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안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섭섭해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야 이재명은 그래도 대통령 된 다음에 50만 원씩 뿌렸는데 왜 너는 한 푼도 안 주냐?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우리 나라가 어떻고 부채가 어떻고 암만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그냥 다 타락한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훨씬 중요하지. 뭐 내 자식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빚더미에 올라가고 낑낑대고 이런 거는 먼 미래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쓴다는 거죠. 예. 아니, 육칠원 생활동님, 예,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얘기를 갖다가 좀 하자면 정말 정말 깨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송원석이 차라리
당대표 되기 전, 그러니까 그 뭐죠? 원내대표 되기 전에 말이라도 안 했으면은, 제가 이건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송원석이 원내대표 중에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원내대표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탕평책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계파에 그런 치우치지 않고 그냥 골고루 골, 음, 골고루 지도부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갖고 인선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막상 본인이 권력을 잡으니까 그 친한동계를 갖다가 쏙 뺐다. 한 명도 발탁을 안 했다. 쏙 빼고 100% 친윤으로 지도부를 세웠다. 자, 제가 내용을 갖다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원내 수석 부대표에 유상범 의원과 김은혜 의원을 내정하는 등 원내 지도부 구성을 완료했다만 이번 인선에 친한계 의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유상호 의원을 정책수석 부대표, 의민을 정책수석 부대표로 선임. 송 의원은 유 의원에 대하여 주요 당직을 역임하고 원칙을 지켜 합리적 비판과 정치적 균형감을 보여주며 국회와 당내에서 신뢰를 받는 강단 있는 정치인.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냥 유상범 그러면 친윤 중에 친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유상범이 친윤 중에 친윤이죠? 유상범이 속한 데가 법사위잖아요. 그 정청래하고 맨날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게 유상범 아닙니까?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영상에서 왜 그 정청래 법사위가 워낙 많이 사건을 터뜨려 갖고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싸우는 사람 보면 유상범이야. 유상범이 정청래하다가 퇴장당하고 쫓겨나가고 그 왜 싸웠겠어요?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카바 쳐주다가 결국은 싸움이 돼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퇴장. 입 닫으세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바로 끊어주세요. 이런 거를 갖다가 당한 게 유상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여기 그 얘기한 대로 뭐 합리적이고 뭐 정치적 그 균형감이 있고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정청래하고 제일 많이 싸웠다. 그러면 더 빨리 알아들 것 같습니다. 뭐 김은혜 뭐 소개 안 해도 알겠죠. 예, 김은혜는 워낙 그 대통령실 사람이고 그러다가 그 국회의원 나와갖고 되지 않았습니까? 도지사 강용석 때문에 도지사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김은혜 완전 뭐 친윤 중에 친윤이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무슨 탁월한 무슨 소통 능력 뭐 이런 건 다 설명이 필요 없다. 그냥 찐 친윤이라서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죠. 자, 선 원내대표와 함께 선발을 맡을 원내부대표는 곽규태, 다 들어가 있죠. 곽규태, 박상웅, 서명호, 조승환, 조지현, 조지현 머리 딱 묶고 다니는 사람. 아주 너무 특이해, 조지현. 꽁지머리 묶고 다니는 사람. 최은석, 강선영, 박충권 의원 등 8명이 선임됐다. 새 원내대표인데 박성훈 의원, 최수진 의원이 선임됐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박수민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송 원내대표 인선에 대한 소통과 통합과 소통 그리고 정책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말했으나 다만 이번 인선에서 친한계 의원들 대표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느냐?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첫 원내 대책회를 주재하면서 탕평 인사와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당의 영향을 결집하겠다. 그런데 결집이 아니라 당의 영향을 완전히 쪼개는 거죠. 아니 이런 말이라도 좀 안 해, 뭐 탕평 인사니 뭐니 이런 말이라도 안 하면 좀 그렇지. 자기가 폼은 다 잡아놓고 결론적으로는 한동훈계는 싹 빼고 100% 친윤계로 채웠다. 그런 거죠. 아이고 열정님 너무 더워요. 서울이 굉장히 덥군요 지금. 블루마운틴님 걔는 똥을 너무 좋아해. 하얀별 링크크. 예.
아이고,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열정님,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하고 이걸 갖다가,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50%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음. 지금 이 상황을 하나 머리에 좀 탁 심어두시고 송은석이 지도부를 구성했는데 친한은 단 한 명도 없이 모두 친윤으로 다 채웠다 100%. 이 상황하고 나머지 50%가 이제 뭐하고 맞아떨어지느냐 이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떴어요. 선수별 간담회 마친 송원석 조기 전당대회 개최. 자, 송원석 스스로가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다 8월이다. 8월 달에 조기 전당대회 있다. 근데 8월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사람 지금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지금 공석으로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당대표가 정말 나는 정말 출세했어. 김용태가 어떻게 출세를 했느냐? 그, 뭐죠? 여기 나왔네. 김용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귀국한 다음에 22일 날, 얼마 안 남았죠? 22일이면, 김병기, 김용태, 송원석과 오찬을 갖다가, 그 대통령실에서 한다. 어쨌든 김용태가 아직까지는,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초대도 받은 거야. 그 대우받는 거죠. 당대표. 비상대책위원 당대표니까, 대우받는 그 김용태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그럼 한 달이 비잖아요. 왜? 전당대회는 뭐 8월 달에 한다니까. 그럼 그 한 달을 뭐를 할 거냐? 송원석 왈 혁신위를 갖다가 띄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일단은 친윤은 전쟁 준비가 끝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 지도부가 다 지금 친윤으로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친한동훈 화면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동훈이 공격을 해올 때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전쟁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제 똘똘똘 뭉칠 거예요. 한 70명 넘는 사람들이. 그런데 김용태는 6월 30일까지가 임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안 물러난다 해도 안 물러날 수가 없는 게 임기 만료기 때문에 일단은 물러나야 돼. 그러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한 달이 남잖아요. 8월 초에 전당대회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 한 달을 갖다가 지금 친윤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그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니까 당대표는 그 임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갖다가 또 선임을 하겠죠. 그걸 누가 하느냐? 원내대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선임을 하면 뭐예요? 제2의 권성동 같은 사람을 또 친윤 중에 친윤을 갖다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또 선임을 하겠죠. 그럼 비대위를 갖다가 또 누구로 꾸리겠습니까? 또 친윤으로 꾸리겠죠. 거기 아니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으면 비대위원도 있을 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을 갖다가 해갖고 완전히 지금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전당대회는 누가 주관을 해서 꾸리게 되느냐? 친윤이 장악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주최하게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친윤이 장악한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주최가 되면 어떤 분위기일지는 여러분 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친윤이 주도한 전당대회. 그러니까 그때 뭐 별의별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 뭐 그 이미자 거기에 갔는데 뭐 노땅들 당원들은 없고 노땅들 한 20명이 왔고 완전 한동훈 청문회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아마 전당대회가 진행이 될 거다.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더 큰 문제냐면 아이고, 강인숙님, 한동훈 TV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한동훈 화이팅입니다. 지지합니다. 예. 우리 믿을 사람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예, 어대한입니다. 예. 강인숙님, 한동훈님 말씀 공감합니다.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동의해 주셔서. 예, 김문수 할배는 김재원 데리고 자통당으로 가라. 제발 갔으면 좋겠어. 근데 문제는 자통당에는 먹을 게 없어. 죽으나사나, 그래도 국힘에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이 먹을 게 있는 데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뭔가를 갖다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게 아이러니예요. 자, 오늘 이준석이, 정말 이준석은 정말 밉상이야. 미운털 바뀌어. 이러니까 미운털이 바뀌는 거지, 뭐, 달래 미운털이 바뀌겠어요? 이준석이 지금 국힘에 대해서 배나라 감나라를 갖다가 오늘 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느냐? 자, 이준석, 김용태, 당대표를 네가 출마를 해라. 8월 달에 조기 전당대회하면 네가 당대표에 출마해라. 그다음에 한동훈 나오면 이번에는 김문수한테 김문수 이번엔 진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뽑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김용태 만났을 때 전당에 출마라고 얘기했고 이번에 누가 나올 것 같냐? 안철수 나오고 김문수 나올 것 같고 한동훈도 지금은 안 나온다 안 나오지만 막판에 나올 거다. 왜 나오느냐? 이준석을 한동훈 기회 있으면 무조건 나가는 분이다. 정말 밉상이죠. 예? 한동훈을 갖다가 완전 디스를 이거 완전히 디스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기회 있으면 무조건 나가는 사람이다. 어이가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이준석이 그러면 왜 지금은 한동훈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지만 막판에는 그걸 뒤집고 나올 거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게 지금의 분위기예요. 그게 참 안타깝지만 지금의 분위기입니다. 제가 지금의 분위기를 갖다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치원생 한동훈이 저기 박수미란 자는 탄핵 반대하던데 경선 전에는 똥은 떨어뜨리기 위해 경선을 쳤다고 주절거렸고 최근에는 치윤이라고 부르지 말고 연구 없다 치윤 없다 반한동훈계라고 불러달라고 주절거리던 적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도로 치윤 떨거지 권성동당이 되게 맞습니다. 네. 아니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사들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래요. 그걸 갖다가 대변한 사람이 누구냐? 그냥 대변한 사람 한마디만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 민주당 쪽에 그 서영주라고 아시죠? 네, 나름대로 많이 떴습니다. 이번 뭐 총선 대선 국면에서 이 서영주라는 사람이 많이 떠오고 지금 여러 군데 패널로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송은석 체제국힘 도로 권성동당이 됐다. 도로 도로 뭐 도로 권성동당 제2의 권성동이 송원석이다. 근데 이게 단순한 서영주 생각이 아니라 지금 모든 언론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힘은 다시 도로 권성동당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야말린 자통당은 김문수를 엄청 밉니다. 국힘을 자통당에서 흡수하려고 난리 김문수로 쭈니키님 지 같은 줄 아나? 여기저기 나온다니, 끝까지 나온다니까. 블루마운틴님, 쭌떡이 네가 할 소리는 아니다. 그 입 쳐 다물라. 글쎄 말이야. 이런 거 보면 그 옛날 그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 돼지는 돼지, 부처는 애는 부처, 뭐, 이런, 이성계와 얘기했다는 그런. 그런데 이게 그 이준석이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한동훈이 안 나온다 한다 하지만 막판에는 뒤집고 나올 거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죠. 이제 영화 한 편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자 지금 송은석이 지도부를 다 친윤으로 꾸렸어요. 100% 친윤이에요. 친 한동훈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뭐요? 7월 달에 혁신위를 띄운다. 혁신이 다 친윤이 하겠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7월 달에는 어쨌든 간에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김용태 임기가 6월 30일 날 끝나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하느냐? 송원석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내대표가. 그러면 그 누가 되겠어요? 제2의 권성동을 또 앉혀놓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모든 조직이, 힘 있는 모든 조직이 다 친윤이 잡은 거예요. 원내 조직을 송원석이 잡고
그 다음에 당대표 조직을 갖다가 송원석이 세운 제2의 권성동이 잡고 혁신위 위원장 하나 세우겠죠, 누군가. 저번에 이뇨한 세우듯이. 자, 그 혁신이 세웠으면 또 거기도 또 친윤들이 장악을 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건희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또 뭐 윤석열 특검이라고는 뭐 내란 특검이 또 진행되고 있고 그런 특검들이 지금 막 진행이 되고 김건희 특검이 지금 제일 빠르다고 하네요. 진행 속도가. 그래갖고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본질이 뭡니까?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의 그 본질이 뭐예요? 결국은 계엄이잖아요. 그럼 계엄을 갖다가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그 다음에 탄핵이잖아요. 탄핵을 반대했어야 되느냐 찬성했어야 되느냐. 또 그 싸움으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걸 바꿀 수가 없죠. 뭐야? 계엄 반대. 그 다음에 뭐야? 탄핵 찬성. 이거잖아요. 한동훈 스탠스는. 그러면 친윤들, 예를 들어서 그 원내대표를 비롯해 갖고 지금 모든 지도부, 국힘의 지도부 핵심이죠. 진짜 힘을 갖고 있는 건 지도부입니다. 그 지도부가 그러면은 한동훈한테 동조하겠습니까? 우리는 계엄 반대하고 탄핵 찬성 이렇게 가겠습니까? 아니죠. 지도부는 어떻게 가겠어요? 끝까지 뭐라 그래요? 계엄은 계몽령이고, 예, 계엄은 계몽령이고 탄핵은 반대다. 왜? 이게 이제 당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댈 거 아닙니까? 아직도 국힘의 당론은 탄핵 반대입니다. 예? 이번에 김영택을 뒤집으려고 해도 못 뒤집어줬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개혁은 그냥 물 건너간 거고, 그러니까 지방선거고 자시고 간에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내년에 1년 후에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의 그 특검이 이거를 갖다가 이 특검 여파가 지방선거까지 갈 거거든요. 아니 민주당이 괜히 뭐 특검을 갖다가 통과를 갖다가 와장창 시켰겠습니까? 질질질질 끌고 자 그럼 특검을 하면 그다음에 뭡니까 재판이 열리겠죠. 조사 기간이 끝났으면 그걸 갖고 기소를 해갖고 어쨌든 재판 그 재판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납니까? 재판은 대개 1년 2년 끄는 게 재판이잖아요. 1심, 2심, 3심 뭐 이렇게 하고 쭉쭉. 그러면요 내년 지방선거의 한복판에 무슨 얘기가 탑 이슈느냐? 김건희의 사건 중에 밝혀진 것. 제가 그랬죠. 녹취록이 나왔다고. 김건희가 무슨 녹취록이 나왔느냐? 그 도이치모터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렇게 하고 하면 수익금의 40%를 갖다가 뭐 주겠다. 이런 녹취록이 직접적인 녹취록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왔다. 확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검찰이. 아니 지금 그러고 지금 뭐야? 지금 계속 지금 재판 중이고 수사 중에 있잖아요. 그 윤석열 사건도. 요즘 뭐 무슨 기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첩부 뭐 이렇게 하는 중에 뭐 합니까? 세 사람 뭐 한동훈을 비롯해 갖고 뭐 한동훈 뭐 이재명 뭐 누구누구 이렇게 갖고 완전히 포승줄로 묶어 갖고 압송을 해라. 막 이런 증언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내년 6월 달이면요. 이게 피크를 친단 말이에요. 예, 온갖 정보가 하고 온갖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그 선거가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윤들은 뭐예요? 끝까지 윤석열을 갖다가 옹호하고 김건희를 옹호하겠죠. 아니 자기네들 그 백그라운드가 족보가 친윤인 걸 어떻게? 자기가 친 한동훈이 아니잖아. 그러면 한동훈은 뭐예요? 또 외롭게 탄핵, 탄핵은 찬성해야 됩니다. 계엄은 반대했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힘도 없는 데다가 무슨 뭐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대표를 갖다 세워도요. 아무 힘이 없는 게 아니 국회의원들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떻게? 해? 당대표가 아무리 이걸 갖다가 당론을 갖다가 이렇게 탄핵을 찬성을 하는 걸로 당론을 해야 된다. 그래도 지네들이 투표해 갖고 탄핵 반대로다가 결정을 해버리는 걸 어떻게? 당대표의 말이 아무 소용이 없. 우리가 이미 겪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예.
주니키님, 예, 서영주 대본인은 늘 한동훈에 대해 긍정적인 논평을 해줘. 뭐, 어둠의 지단계. 그건 사실이에요. 예, 서영주 씨가 어쨌든 한동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사실이에요. 예, 부정적인 얘기 제가 뭐 별로 못 들었습니다. 예. 하얀벌레 정당한 윤석열, 시기와 질투로 한동훈을 죽이려고. 정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생각합니다.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승전보를 듣고 여인들이 그 장구를 치면서 막 환호해갖고 이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이 삥 돌아갖고 그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20년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꼭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동훈이 당대표로 나오면 안 되죠. 왜? 당대표가 돼도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대표로 나와서 그 포지션에 있다 해도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코너에 몰릴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이준석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지금 송원석이 그 지도부를 갖다가 100% 친윤으로 채웠다.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한동훈을 지지하는 쪽에서 어떤 짤들이 올라오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짤이 올라. 아주 미치겠어. 그렇기 때문에 봐라. 국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고, 아직도 친윤들이 저렇게 지가 잘난 줄 알고 다 그냥 친윤 일색으로 똘똘똘 뭉쳐갖고 아직도 그 김건희를 옹호하고 한동훈을 딜이 깔려는 그런 스크럽을 갖다가 완벽하게 전쟁 준비를 끝났다. 나오자마자 거 봐라.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 짤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쪽에서 이 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한동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당대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아니, 당대표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당대표를 하지 않는 게 맞는데, 왜? 이거는 실익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리스크만 잔뜩 있고, 정말 자기 정치적인, 그냥 생명만 그냥, 날라갈 명분만 주는 것 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대표로 있었는데, 지방선거, 보나마나 이거 완전 깨질 거거든? 깨지면 뭐예요? 너 책임지고 당대표 물러서라. 얼마나 코스가 딱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를 하면 안 돼. 내가 이게 생각을 해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동훈이 당대표를 하면 안 돼. 이게 스스로 그냥, 그 올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친윤들의 그 꼴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송원석이 한, 그걸 갖다가 또 볼 수가 없으니까 봐라, 이걸 해결할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힘에서 한동훈이 당대표를 줘갖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송원석을 갖다가 잘라내고 쳐내고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오네. 정말 이거 딜레마예요. 지금 111이네. 예, 111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 여러분은 한동훈이 당대표를 나와야 됩니다. 이준석 말대로 뭐 뭐야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내가 막판에는 어쨌든 무조건 나올 사람 이렇게 한동훈이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한동훈이 나와갖고 이 송원석을 비롯해갖고 이 친윤들을 갖다가 정말 친윤 청산을 갖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아 하얀별님, 맞아요.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죠. 예, 맞습니다. 하얀별님, 나오지 마세요. 너무 마음 아파요. 뻔한데. 정말 제가 생각하기도 상황은 정말 안 봐도 비디오야. 너무 뻔해. 상황이 너무 뻔해. 내가 생각할 때는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면 오히려, 그냥 발목을 잡히고, 이 덫에 걸리는 건데, 예? 그런데 또 이거를, 해결할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또, 한동훈 몰이를 해버리면, 한동훈이도 그 얘기를 듣고 또 안 나올 수도 없고
쭈니키님, 안 나온 게 맞아요. 예, 블루마운틴님, 저도 당대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하면, 물론, 답답하죠. 예, 저도 정말 당장이라도 한동훈이 힘이 있어갖고, 그냥 서슬퍼런 칼로다가 조자룡이 휙 한번 휘둘러갖고, 한 1000명을 갖다가 그냥 추풍낙엽처럼 날리듯이 그렇게 치윤을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동훈은 국힘에 아무 힘도 없고 지금 국힘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제2의 권성동 송원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동훈한테 좀 갈등을 주지 말자. 우리 좀 전략적으로 좀 얘기 좀 하자. 어? 전략적으로 요구하고 전략적으로 좀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뭐 권성동을 날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뭐 무슨 김건희 날리는 게 궁극적 그거는 그냥 화풀이고 우리 속풀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한동훈을 대통령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는 못했지만 5년 후에 22대 대통령은 한동훈을 만들겠다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제 그런 말을 썼죠. 그 심지어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은 우리의 최종 병기다. 우리의 정말 귀한 자산이자 최종 병기다. 그러면 정말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신지호 씨가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뉘앙스가 어제 제가 방송한 것처럼 신지호 씨는 당대표 나오는 거 반대하는 거잖아요.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그림이 안 나와. 그림이 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거. 또, 더군다나 이게 특검하고 막, 김건희, 윤석열 이슈가 이거 1년을 더 끌고 갈 거거든요. 왜? 그래야만 이재명이 인기를 얻고, 그래야만 이재명이 자기, 개인적인 방탄을 갖다 법을 뜯어 고치고 뭐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1년 후에, 위원 정당 해산,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정적을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인정님, 예, 오직 한동훈 대표님, 예, 정말 귀한 자산입니다. 정말 보호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좀 아껴서 쓰자. KS마크님, 국힘에 가서 윤 떨거지들 한테 쫓겨나는 모습 보이면 이제 가치를 잃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 같이 떨어집니다. 진짜 길은 창당인데 그게 어려운가요? 제가 이게 창당 얘기가요. 이게 그 얘기가 끝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창당 얘기를 근본적으로 적을 수가 없느냐? 지금 국힘에 들어가고 뭘 하든지 간에 이게 창당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친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옵션이 지금 4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한동훈의 다음의 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된다. 보궐선거 나가서. 두 번째, 지방선거니까 서울시장으로 해갖고 이명박 대통령 모델, 서울시장 대통령 이렇게 가는 모델. 그 다음에 당대표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당을 장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야? 네 번째는 뭐예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1년 동안 잠수 타고 상황을 좀 호전된 다음에 1년 후쯤 다시 재기하는 게 좋다.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를 갖다가 달려면 전제가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힘에서 한동훈한테 공천을 주겠습니까? 공천을 안 주겠죠. 그럼 국회의원 못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받지 않고 국회의원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소속으로 나가는 법, 탈당해서. 또 하나는 자기가 창당을 해갖고 그 창당의 후보로 국회의원 나가는 방법. 신당 창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뭐 이 신당 창당 뭐 말도 안 된다. 뭐 국힘이 이렇게 쪼개지면 무조건 선거에서 진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보면 이 신당 창당 얘기가요.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뭘 하든지 간에 한동훈이 뭘 하려면 신당 창당하고 연결이 돼. 왜? 아니 공천을 안 주니까. 서울시장 똑같죠. 나가고 싶어도 서울시장 공천을 받아야 나갈 거 아닙니까? 국힘에서. 그 나경원을 갖다가 공천을 주면 좋지 한동훈을 갖다가 공천 주겠습니까? 예, 국힘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근데 그 공천이라는 건요. 자기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그 룰이 없어. 무슨 뭐 공정한 심사는 못하고 그러는데 이재명은 뭐 공정한 심사라고 안 했습니까? 민주당 공천 줄 때 우리는 다 공정하게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다 뭐 이재명의 변호사 뭐 4명인가 5명인가 6명인가 뭐 변호사 그룹 뭐 무슨 그룹 뭐 심지어는 김혜영의 뭐 한 사람까지 그 호남에다 하나 꽂아 막 이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거는 그냥 당대표의 의도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은요 공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뭘 하려고 그래도 뭐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래도 그렇고 서울시장이 되려고 그래도 그렇고 제가 뭘 하든지 간에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한동훈은 공천이 안 됐다. 이번에 우리가 경선할 때도 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죽이려고 하지 그게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한동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당 창당. 그러니까 이게 신당 창당 얘기가 이게 없앨래 없앨 수가 없는 한동훈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KS 마크님께서 다시 질문하신 거죠. 신당 창당이 답인 것 같은데 왜 안 하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아니 지금 뭐야 이준석도 신당 창당해갖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얀벨리 우리도 서두르지 말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멀리 보고 너무 그렇게 지금은 호도고독 뛸 때가 아니야. 너무 속상해서 막 밥도 못 먹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저도 그거예요. 지금 완급 조절을 해야 될 때다. 근데 막상 이 감정적으로 이 가슴으로는 이게 막 불이 올라와. 마가 불 끓어. 그러니까 요새는 소화도 잘 안 되고 밥맛도 없고 열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네, 하얀벨리 준석이처럼 국회로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얀벨리 이준석이 어떻게 국회로 들어갔지? 이준석은 국힘에서 공천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준석은 지난번 총선 전에 국힘에서 나와갖고 신당 창당을 했잖아요. 개혁신당이라고 신당 창당을 했잖아요. 그 신당 창당의 후보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얀별님 말처럼 준석이처럼 국회 들어가면 되지 않냐? 이러면 뭐야? 그 똑같이 하면 돼. 한동훈 대표가 이준석처럼 신당 창당을 해갖고 지방선거 전에 신당 창당을 해갖고 그 신당 창당의 후보로 국회의원의 그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배지 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신당 창당의 얘기는 한동훈하고 이게 뛸래야 뛸 수가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아무리 뭐 신당 창당을 거기 뭐 친한동훈계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부인하고 뭐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한동훈의 지금 입장과 처지를 보면 신당 창당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아, 쭈니키님, 어찌 보면 한동용 쌤이나 우리 그룹은 성견자들 아닌지 신당 창당이라는 주목받는 아이템 붙들고 미래를 미리 보고 준비해주는 자, 쭈니키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개척자, 파이오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요, 이 미국, 그게 이제 그 파이오니어라는 단어가 미국의 그 서부 시대 개척 시절에 굉장히 많이 그 썼던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두에 쓰는 거를요,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개척자들이 길을 갖다가 닦아놓고 어느 정도 닦인 길을 가기는 쉽잖아요. 사실 실적으로요.
우리가 서부에서 뭐 금광이 있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그 금광을 정말 벼락부자를 생각하면서 갔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금을 캐갖고 돈 번 사람은 아주 소수고요. 누가 돈을 벌어가냐? 청바지 판 사람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 금 찾은 사람들이 뭐를 사야겠어요? 일단은 청바지를 사야 되잖아요. 작업복. 잘 해지니까, 험한 데니까. 뭘 사야겠습니까? 일단 뭐 곡괭이나 삽이나 뭐 이런 거를 가져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파는 사람만 떼돈을 벌었다. 대박을 쳤고 실질적으로 금. 그러니까 뭐든지요. 이게 그 길을 이렇게 안 가본 길을 처음 가는 거는요. 쉽지가 않아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돈을 잘 벌지 못해. 그런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 망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게 그 뭐야 회사 그 히스토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보고 사업에 뛰어든 사람은 천재적이 있지만 그 사람 이제 망하고요. 한 10년 동안 막 망하면서 막 다져놓은 이제 마켓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다음번에 뛰어들은 사람들이 녹아나는 거죠. 그래서 떼돈을 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하얀벨님, 절대로 국힘에서는 상처뿐일 겁니다. 보는 우리도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주니키님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시는 분들, 키키키키, 웃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갖다가 너무 코너로 몰지 말자.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한동훈이 무슨 뭐, 만병통치약입니까? 무슨, 친윤이 막 이렇게 하면 한동훈만 가면 막 손질이 되고 막, 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만병통치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갖다가 정말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잘 아껴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번만 씁시다. 예. 왜냐하면 그 마지막 한 번에 우리가 잘못 쓰면 한동훈은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 길은 뻔해요. 어, 제2의 유승민, 제2의 안철수가 된다. 그런 사람들이 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 프레시하게 아주 열광했던 사람들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뭐 급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지금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어. 또 무슨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너무 꼬여 있어 갖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전국에서 또 국힘은 완전히 친윤들이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장악을 하고 있고 그거 아니면 자기네 죽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단단하게 똘똘 뭉쳐 있고 그런데다가 이재명은 또 머리가 좋아갖고 특검을 갖다가 대통령 되자마자 국회에서 완전 통과시켜서 이 지금 그 이재명 임기의 그 1년은요 무조건 특검 전국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김건희 얘기 그 다음에 윤석열 얘기가 계속 들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걸 또 전략적으로 잘 계산해서 터뜨린 거겠죠. 사실 뭐 이재명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한동영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가 휴가 가느라고 2주 동안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67년생 한동훈님, 이정현님, 지선영님, 함정수님,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스티커로 응원해 주신 분 정진웅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 67년생 한동훈님께서 13만 4,700원 이렇게 또 거금을 후원해 주시고 지선영님이 10만 원, 이정현님이 10만 원 이렇게 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끔찍하네요. 유승민, 안철수라니. 네.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한동훈을 정말, 저는 한동훈이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 이게 참, 시대를 잘못 만나갖고, 지금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한동훈이 정말 제2의 유승민 안철수로 사라져버리면 대한민국은 정말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한 100년은 후퇴되는 그런 엄청난 손해다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한 번 남은 그 기회인데 우리가 한동훈을 쓸 수 있는 딱 한 번 기회인데 정말 신중하고 좀 확실한 것에 좀 베팅을 하자. 이제는 더 이상 뭐 막 던지다가 하나 걸리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태까지는 정말 막 던지다가 하나 걸리겠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당대표에도 나오고 그 어떻게 보면 그냥 막 해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뭐 대선도 출마해보고 뭐 이렇게 던져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시기는 지났고 이제 진짜 하나 남았는데 기회가 알라딘의 그 마술 램프 소원 세 개를 갖다 빌어라. 그 소원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미 다 써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 남은 그 유효한 그거를 갖다가 잘 좀 활용을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열정님, 문재인은 깜빵 안 가겠죠? 지금 상황에서 뭐 문재인 sel판다 아니 뭐 그 뭐죠? 이화영도 지금 뭐 사면복권 시키는 이화영을 사면복권 시킬 판에 문재인을 깜빵 보낸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 건너갔죠. 문재인 깜빵 보내는 거 물 건너간 거 어때요? 안은희님, 진짜 나쁜 놈들. 국민들이 보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다음 지선, 총선은 없다. 정말 여러분, 정말 이 좀 깨어있는 분일만 하더라도 다음번 총선 때요. 제발 좀 찝지 좀 마세요. 제발 제발 좀 친윤들, 우리가 친윤이라고 부르는 사람. 아니,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발 그 친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찍지 마십시오. 예? 예,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 가서 또 다 잊어먹지 마시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열정님 물 건너갔어요. 예,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조니키님, 한동훈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편한 밤 되세요. 열정 유효돔, 한동훈 싫어하는 국힘당원들 너무 많아서 다 한동훈 또 싫어해요. 그래도 많아졌다. 잠깐 분위기가 좀 묘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딱 한 번 한동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잘 아꼈다가 확실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다시 한번 베팅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넘는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정에 완전히 국힘이 망해야 한동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힘이 완전히 망하든지 국힘이 망할 확률이 없으면 신당 창당을 해서 지방선거에서 배지를 다시던 서울시장이 되시던 아주 이 결단을 좀 확실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 너무 기사 많이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뉴스에 함몰되지 마세요.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뾰족한 수도 없는데 괜히 스트레스만 계속 받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차라리 넷플릭스 보시고 영화를 보시고 드라마를 보세요. 그 시간에. 예, 블루마운틴이 유구무구입니다. 그 말이 딱 맞아. 정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뭘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이 너무 애처롭고 안쓰러워 갖고 정말 그 심정이 정말 너무 느껴져요. 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 한동훈의 심정이 너무 느껴요. 예. 하얀별님, 우리 모두 한동훈을 위해서 힘냅시다. 예, 정말 한동훈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그래도 국짐이라니. 혹시 근데 이게 정말 그 블루마운틴님이 교회 다니시잖아요. 예, 성당 다니시니까 이거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는 아니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하고 딱 맞는 얘기 지금 번뜩 떠올랐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솔선수범했고 죽였어요. 그리고 스테반이 결국은 사도 바울 손에 죽지 않았습니까? 바울 손에서. 그때는 이제 성경에는 사울이라고 나와. 사울이라고 나와. 바울이라고 안 나와. 예. 그런데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갖다 딱 만났어요. 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예루살렘에 뭐 베드로 뭐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요. 그 자기간에는 아시아에 복음을 좀 하겠다 하고서 3년을 갔다가 뺑뺑뺑뺑 돌았어. 근데 아무 성과가 없어.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손짓을 하는 거야. 너 아시아가 아니야. 네가 있을 땐 아시아가 아니야.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그래서 그 꿈에서 그 환상을 보고서 간 게 뭐냐? 거기서 만난 게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예. 거기서 뭐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고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죠. 저는 이런 묵상이 돼요. 지금은 창당이 계속 아니라고 계속 우기잖아요. 그래서 창당 아닌 걸로 다 해보잖아요. 다 박살나잖아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야 거기가 아니야.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인이 손짓을 해. 야, 창당이야. 이쪽이 창당이야. 거기서 국힘에서 앞만 뺑뺑 돌아봐야, 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헤매고 고생 직사게 하고 성과 아무것도 없고, 예, 그렇게 한 것처럼 마게도니아에서 막 손을 흔들고, 그래서 언젠가, 이 사도 바울이 자주상다 루디아를 만나갖고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듯이 북집에서 삥삥삥삥 돌다가 결국은 거기 아니야. 갖고 결국은 창당해서 한동훈이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서울시장도 달고 대통령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예,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열정님 감사합니다. 뉴스 안 보기 혈압상승 보지 마세요. 라떼 아이스님 똑똑한 한동훈이 이 난국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친구들 또한 전력이 없을까요? 다담합니다. 조금 지켜봅시다. 친구들 모두 빗자루로 쓸어버리고 싶습니다. 똑같죠? 똑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 윤정님 솔직히 창당해야 힘의 낭비가 안 되는데 예, 더 늦지 않게 아유 동의합니다. 이윤정님.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3년 뺑뺑이 돌다가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고 휙 넘어갔더니 엄청난 폭발적인 성과가 있어. 그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을 위해서. 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이제 내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가 다 가버렸네. 금요일도 역시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